트럼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주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좀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잠깐 정리해보자면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을 곧 발표하겠다. 자, 근데 차기 연준 의장을 지금 발표할 때가 아니거든요. 참고로 현재 연준 의장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미리 발표하겠다는 것은 제 해석을 덧붙이자면 사실상 현직 연준 의장의 파워,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유령 연준 의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약간 허수아비처럼, 나쁘게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린 주식 투자자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이제 파워를 더 압박하고, 뭘 압박하느냐, 금리 인하를 더 하게끔 압박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먼저 앞서가려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는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저렇게까지 한다면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일명 유동성 장세.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트럼프 1기 때만 해도요, 파월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임명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때는 3개월 전에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개월 전에 지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상당히 강수를 두고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임 연준 의장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확정은 아니어서 굳이 안 말씀드리는데, 후임 연준 의장까지도 기자들이 막 물어볼 정도로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에도 정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계속 금리 내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히나 뭐라 그러냐면은 금리 1%포인트는 내려야 된다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인데 좀 과장되긴 했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 1%포인트 내리면 3.5까지 내려버리라는 거거든요. 뭐 이러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내리라는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월은 너무 늦었고 재앙이다. 유럽은 이미 금리를 10번 내렸고 미국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금리 인하 1%포인트가 필요하고 이는 미국 경제에 로켓 연료처럼 작용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유럽은 금리를 10번 내리지 않았고 미국도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것도 팩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 발언입니다. 사실 팩트 체크하면 다 틀린 발언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유럽은 금리를 8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트럼프가 좀 과장하는 화법을 쓰긴 씁니다. 그래서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엔 제가 소개드렸지만 트럼프가 파월까지 불러가지고 이례적으로 불러가지고 금리 인하 압박을 했는데, 6월 달에도 금리 결정이 있지만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파월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막 1%포인트 내려라, 차기 연준 의장 발표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강수,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이럴수록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주, 유동성, 수혜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4.5인데 시장은 현재 연 2회 정도, 연말까지 2번 정도, 9월, 12월 많이 밀렸죠. 지금 사실 뭐 금리를 갑자기 내려야 될 또 이유도 없어가지고 시장은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는 4회 내리라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4회 내리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늦었다라고 막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과장 합법이란 걸 고려한다면 유럽은 8번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2%까지 이번 주에도 금리 내려가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원래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의 행정부의 의도가 이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 계속 말씀드리는 유동성 장세, 수혜주, 시장에 돈이 풀리면 어디로 돈이 갈까, 가장 세게 오르는 곳이 어딜까,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미국으로 치면 역시 빅테크가 돈 풀리기 시작하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빅테크로 당연히 돈이 많이 몰리고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도 들썩일 수 있겠죠. 빅테크, 나스닥 이쪽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중소형주, 코인주, 유동성 수혜주들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다. 그리고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내리고 있고 중국도 돈 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하 속도는 올해 들어서 가장 빠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025년 5월에 올해 들어서 가장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관점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돈 풀기 장세에 이어질 수 있겠고, 트럼프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요, 부채 한도까지 없애버리자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을 다 고지고대로 뭐 들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예 이번 주엔 대놓고 완전 폐지해버리자. 매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맨날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뭐 증시 출렁이고 이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속된 말로 트럼프는 지금
속마음은 어차피 부채 한도 맨날 늘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없애고 계속 늘리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제가 이걸 뭐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고 그냥 트럼프의 의도는 부채 한도, 그러니까 돈을 그냥 찍어내는 한도를 없애자는 건 뭡니까? 신용카드 한도를 없애자는 말은 신용카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찍겠다 그런 의지를 또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폭풍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일단 의도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7, 8월에 부채 한도 다시 협상 시점이 돌아옵니다. 이 재무부가 또 매년 그래서 요때쯤 되면 증시가 막 출렁해요. 그 뉴스 보시면 미국 부채 한도 터진다. 드디어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러면서 막 공포를 부추기는 그 시즌이 7, 8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증시가 7, 8월에 출렁일 수 있다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트럼프도 그걸 아니까 아예 없애버리자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뭐 재무부가 파산한다. 채무 불이익이다. 부채 한도 또 높인다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이 정도로 막 하반기에 그냥 계속 자산 붐을 넣고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고 규제 풀어주려고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의도 파악하는 거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의도가 그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거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서클 상장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쵸? 서클 상장 세계 2등 스테이블 코인사 지금 이제 유동성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어디다가 이 늘어난 돈들을 어디다 넣을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막 레이더망을 켜고 계신데 지금 이제 IPO 신규 상장들을 막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사 서클도 상장하고 흥행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거래만 됐지만 막 급등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른 막 코인주들도 들썩이기도 하고 관심도 커지고 있죠. 서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지금도 커뮤니티 하던데 염탐해 보면은 뭐 서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뭐 서클로 벌었다 뭐 이런 것들 있는 게 이제 점점점 과열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그 코인 얘기에도 관심도 없던 분들도 이제 막 관심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도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뒤따라서 막 줄줄이 눈치 보고 있던 암호화폐 관련주들 지금 줄 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민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IPO 신청하고 지금 줄줄이 지금 줄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붐이 불 가능성이 높고 공모주, 청약주 원래 증시가 호황이고 증시가 뜨거워진다는 신호가 IPO 붐이거든요. 신규 상장. 그래야 붐이 불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기업들도 그때 상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데 신규 상장주로 돈 벌었다라는 수익 인증글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약간 고점 시그널 1번입니다. 그 여러분들 즐겨 보시는 커뮤니티나 카톡방이나 단톡방이나 어디 뭐 이렇게 같이 모여 계시는 그런 모임방에 갑자기 야 이번에 ABC 주로 그거 신규 상장주 그냥 묻지마 샀는데 돈 복사됐다 막 자랑하는 글들 올라오고 그리고 IPO 신규 상장주 리스트업 되고 그걸로 수익 뭐 하루 만에 2배 벌었다 뭐 3배 벌었다 다음 신규 상장주 뭔가요? 저 이번에 그냥 묻지마 들어가 보려고요 막 이런 글들 올라오고 조급해지는 글들 생겨나고 이번에 몰빵 친다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면서 수익 인증 막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될 신호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때가 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 역사가 반복돼가지고 IPO 붐이 전형적인 그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IPO에 관심도 없다가 점점 이제 막 증시가 뜨거워지는 그 시그널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IPO.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월가도 이때를 노려서 막 밀어붙이기 하고 코인 시장 띄우고 유동성 긍정적인 호재들 많이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그래서 막 기사들도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람들 관심 많아지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죠. 애플이나 테크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결제에 도입할 것 같다. 막 논의하고 있다. 알파벳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페이 이런 핸드폰에서 바로 그냥 이런 스테이블 코인까지 결제되면 되게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규제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막 빅테크도 뛰어든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코인주 관심도 많아지고 스테이블 코인 공부도 막 열풍도 불고 하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역시나 친 암호화폐 정책이 메인입니다. 유동성 수혜 자산이기도 하고요. 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 관련 호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소유 회사인 트루스 소셜이 대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한다더라가 아니고요. 진짜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EC에다가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까지.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에서 계속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실시간으로 펼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간에 팩트가 그러하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상장된 회사가 전 세계에 무려 이제 124곳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6배
보유량도 늘고 있습니다. 많이 사들이고 있죠. 예전에는 비트코인 산다는 회사는 마이크로 스트레치라고 하는 지금의 스트레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너도나도 이제 비트코인 우리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나와있지만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친암호화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영향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책 테마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한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코인 띄우기, 규제 완화, 트럼프 트레이딩의 역할로도 되고 있고 금리나 유동성 수혜로도 코인 관련된 주식들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 유동성 수혜도 되고 암호화폐 정책도 띄우기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을 띄워야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띄워야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밀려고 하는 금리도 내려가고 채권 수요도 살리고 달러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그래서 로빈후드라고 하는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호황의 수혜주는 2배가 넘었고요. 이번 주에 무려 신고가 뚫었고 코인베이스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거래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1등 회사인 스트레치라는 회사도 또 올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많은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 넣어놓은 거고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요. 월가 4대 은행 중에 웰스파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등등 이렇게 대표 은행들 중에 하나처럼 미국의 또 4대 은행 중에 하나 웰스파고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그 아주 유명한 악의적인 유령 계좌 스캔들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규제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고객 몰래, 고객 동의도 없이 고객 명의를 몰래 사용해가지고 예금이랑 신용카드 이런 거 적금 계좌를 300만 개 이상 개설한 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2016년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유령 계좌, 가짜 계좌 스캔들이라 그래서 그때 막 주가 폭락하고 그랬었거든요. 웰스파고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CEO 물러나고 주가 폭락하고 이제 연준이 2018년부터 너네들은 안 되겠다. 너네들은 2017년도 기준 이상으로 자산 규모 더 이상 올리지 마. 영업도 하지 마. 그냥 그 이상 너네는 자산을 올릴 그런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죠. 이렇게 자산 한도를 딱 캡을 씌워놓습니다. 그래서 2조 달러 이상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풀어준 게 이제 이번입니다. 7년 만에 완화 풀어줬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월가 규제 풀어주는 거, 묶여있던 거 풀어주는 거, 자산 한도를 묶어놨던 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더 공격적으로 영업해가지고 위험 자산도 투자할 수 있고 미국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고 고객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해서 증명되는 신호 중에 하나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그랬지만 금융주, 핀테크, 또 이번엔 코인주까지 넓은 범위에서 핀테크니까 그런 주식들이 또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은행을 규제 완화해주는 담당자 트럼프가 지명한 보우먼이라는 인물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제 지명되는 거거든요. 임명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월가가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규제 풀리면요, 막 월가에 있는 그런 막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더 공격적으로 대출도 해줄 수 있고 막 주식도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돈을 굴릴 수 있는 게 커집니다. 자산시장의 호재죠. 그렇게 또 이것도 금융 규제 완화 시그널로 보여줄 수 있겠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8월까지 트럼프가 지금 감세안도 있지만 코인 규제 완화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호화폐 시장에도 또 수혜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대감은 붙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 안에 금융, 핀테크, 암호화폐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계속 하반기도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월가 대형은행 대장주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 될 것 같고 핀테크도 막 들썩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핀테크도 막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특정 주식은 나중에 한번 또 이슈가 있을 때만 소개를 하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주에서는 로빈후드 같은 애들이 막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로빈후드는 제가 암호화폐 관련주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번, 지금 이번 주에 마침 이 상장하고 최고가 뚫었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야, 이렇게 보시면 90%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로빈후드는 쉽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달 실적을 약식으로 발표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으니까 총 자산 규모 최고치 경신, 주식 거래량 사상 최고치, 옵션 거래량 사상 최고치, 암호화폐 거래량 30% 전월 대비 증가, 마진 대출, 빚내서 투자하는 거. 로빈후드는 그런 것도 수익원이거든요. 로빈후드한테 빚내서 이제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면 그걸로 또 대출금도 사상 최고치, 현금도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전 부문에서 사상 최고치 냈다고.
발표해가지고 제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 소식에 신고가 막 뚫어버리는 겁니다. 로빈후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 기업을 요약한다 그러면 탐욕이 커질수록 돈 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2024년에 제가 또 소개해드렸었죠. 주식 암호화폐 거래가 늘수록 B2 주담대 늘수록 돈 버는 회사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오르든 어떤 암호화폐가 오르든 상관없이 시장이 뜨거워지면 돈 버는 일명 아무나 이겨라 주식이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제가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좋아한다는 거 아실 텐데 책에도 써놨고 제 강의에도 항상 넣어놓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의 대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IPO 시장 뜨거워지고 주식시장 뜨겁고 암호화폐 시장 뜨겁다고 말씀드리는데 뜨거워질수록 돈 버는 게 로빈후드다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자 주식이었는데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하는 정석을 보여주는 주식이어서 지금 이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대표 주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번 공부 같이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적자여서 박스에 빠져 있다가 2024년부터 흑자 전환하더니 이제 성장세 가도 달리기 시작해서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정석적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CEO가 2023년 말에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흑자 전환 시작됐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2024년부터 상승 랠리 전환하는 그래서 유망주 투자하실 때 로빈후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자 주식, 테마주, 성장주 이런 거 유망주 투자하실 때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로빈후드여가지고 요 사례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사례 있으면 공유를 드리고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로빈후드 주식도 신고가 돌파한 기념으로 또 말씀드리고 주주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트럼프가 계속해서 차기 연준의장 발표한다는 초강수도 두고 아예 돈 제대로 풀려고 부채 한도까지 없애자는 말도 하고 있고 금리 1% 내려간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유동성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클 상장 흥행하면서 코인주들도 좀 들썩썩하고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IPO 붐일 것 같아서 금융주나 핀테크 규제 완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